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어 공부 5연공 기초영문법 제2강 이형식 문장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1강에서 일형식 문장 주어, 동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형식 문장에서 주로 활용되는 동사의 종류 중에 비동사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 문장의 구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주어 동사 제1형식 구조에 보어라는 역할이 하나 추가되었는데요. 보어는 완전하지 못한 동사의 의미와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자리를 얘기합니다.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격 보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보어의 위치는 동사 다음에 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비동사를 이형식 문장에 쓰이는 동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석은 완전하지 못한 동사의 의미를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어는 불완전한 의미를 가진 동사와 함께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비동사란 무엇인지 기본적인 개념 먼저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비동사는 동사의 일종으로 우리가 일형식 문장을 공부할 때 배웠던 study, 공부하다와 같은 일반적인 동사와 달리 무엇이다 라는 불완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study라는 동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빈 공간이 없이 공부하다 라고 의미가 채워져 있죠. 하지만 비동사는 주로 무엇이다 라는 물결의 빈 공간을 갖고 있는 불완전한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동사가 무엇이다 라는 불완전한 의미로 쓰였을 때 그 다음에 이 불완전한 의미를 채워줄 보어가 쓰인다고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비동사의 형태는 주어에 어떤 단어가 쓰였는지에 따라서 비동사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인칭대명사가 주어 자리에 왔을 때 비동사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라는 뜻의 I라는 단어가 왔을 때 비동사는 am이라는 형태로 바뀌고 너 혹은 당신이라는 의미를 가진 you라는 대명사가 왔을 때는 비동사의 형태가 are로 바뀝니다. you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하고 있는 여러 명을 가리키는 우리라는 뜻의 we라는 단어와 나와 너를 제외한 제3의 인물이 여러 명일 때 혹은 제3의 물건들이 여러 개일 때 사용하는 they라는 단어 또한 비동사의 형태가 are로 바뀌게 됩니다. 그녀라는 뜻의 she 그리고 그라는 뜻의 he, 그것이라는 사물을 가리키는 it 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3인칭 단수 형태라고 부르는데요. 3인칭이란 I와 you, 즉 1인칭과 2인칭을 제외한 제3의 인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수로 한 개가 쓰였을 때 우리는 3인칭 단수가 쓰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3인칭 단수는 물론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도 가능하고요. 그럼 이 단어들이 주어 자리에 위치했을 때는 비동사의 형태가 is라고 바뀌게 됩니다. 주어에 따라 비동사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제 예문을 통해서 이형식 문장이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문장 속 주격 보어의 역할. 이형식 문장에서 주어 동사 뒤에 보어라는 보충해주는 말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이 보어는 동사의 빈자리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주어를 보충 설명하기 때문에 주격 보어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보어라는 것은
문장 속에서 위치 이름인, 즉 자리의 이름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명사라고 제가 추가로 기재한 것은 단어의 종류에 따른 이름, 즉 품사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명칭을 문법을 배울 때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예문에 보시면 제 이름은 제인입니다 라는 문장이 쓰여 있는데요. 이걸 영어로 바꿔보면 주어 자리는 우리가 은는이가 라고 해석되는 자리로 제 이름은 이라는 이 단어를 주어 자리에 채워 넣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기소개하는 표현은 영어로 굉장히 많이 말해봤기 때문에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My name 이라고 주어 자리에 채워 넣어주시면 되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뭐다 라고 끝나는 부분을 얘기했죠. 자, 여기서 제인입니다 라고 쓰여있는 문장에 입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동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비동사의 뜻이 무엇이다 라고 해석된다 했는데요. 입니다와 이다의 뜻은 크게 다를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입니다 라는 동사를 비동사로 넣어주면 되는데 my name 이라는 단어는 I도 아니고 You도 아닌 1인칭, 2인칭도 아닌 제3의 것이기 때문에 3인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name에 s가 따로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s가 붙어있으면 여러 개를 의미하죠. s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인 단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사에 채워질 비동사의 형태는 is를 사용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남은 제인이라는 이름을 여기다 채워주면 주어, 동사, 보어 형태의 이형식 문장이 완성이 되는데요. 우리가 보어의 역할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비동사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제인입니다. 그리고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나의 이름이 곧 제인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또 다른 명사를 가진 예문을 살펴볼 건데요. 이 문장은 저는 직장인이에요 라는 문장입니다. 주어는 역시나 은는이가에 해당되는 저는 이라는 I를 채워줄 거고요. 이에요, 입니다, 이다 모두 동일한 말이죠. 그래서 I에 맞는 비동사 am을 집어넣을 겁니다. 나머지는 직장인이라는 의미만 남아있는데요. 그러면 직장인을 주격 보어 자리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하다 라는 work 라는 동사에 er을 붙여서 worker 이라는 단어를 만들면 사람을 뜻하는 직장인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럼 직장인이라는 worker 단어를 주격 보어 자리에 넣어볼까요? 하지만 여기서 문장이 끝날 수가 없습니다. worker는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표기를 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의 혹은 한 명의 라는 의미를 가진 어를 채워줘야 완벽한 문법에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I'm a worker. 자,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예문을 살펴볼 건데요. 저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편이에요. 이 문장을 영어로 바꿔보면 역시나 주어는 은는이가에 해당되는 I가 들어가고요. 동사 자리에 들어가 있는 마침표에 들어있는 이에요 라는 단어는 비동사의 형태로 들어가야겠죠.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편이라는 의미가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보기만 해도 복잡해 보이죠. 자, 하지만 주격 보어는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이 들어가줘야 되는데요. 편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경우에 나는 편이다. 이 표현은
의미가 조금 어색해질 수 있죠. 그러면 이 편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의 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격 보어 자리에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형태를 바꿔서 넣어볼 건데요. 듣다라는 단어는 listen 이라는 단어와 hear 이라는 단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listen은 주의를 집중해서 들을 때 쓰는 단어이고 hear 같은 경우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굳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리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listen은 듣다, hear은 주로 들리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준다라는 것은 listen일까요? hear일까요? 주의를 집중해서 듣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럴 땐 listen을 씁니다. 우리가 아까 직장인을 work라는 단어에 er을 붙여서 사람을 만들어주듯이 listen이라는 듣다라는 단어에 er이라는 단어를 붙여주면 듣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listener이라는 단어를 보어 자리에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셀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표기를 반드시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listener 앞에 라는 단어를 써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들어주는 게 아니라 잘 들어준다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잘, 아주 좋은 자세가 되어 있는 듣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가운데 good 이라는 단어까지 채워주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편 혹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의 a good listener 이라는 표현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편이에요 라는 의미를 영어로 바꾸면 I'm a good listener 이 되겠네요. 우리가 앞서 세 가지의 예문 속에서는 주격 보어 자리에 명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 예문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엔 형용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라는 단어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어떠한 것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들로 주로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뜻을 가진 단어들을 형용사라고 합니다. 아래 예문을 보시면 저는 행복해요 라는 예문이 나와 있습니다. 역시나 주어 자리에는 은는이가 라는 I를 채워주고요. 동사 자리에는 행복해요 라는 단어를 넣어줘야 하는데요. 행복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다 라는 비동사와 행복한 라는 형용사를 합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다에 해당되는 am, 비동사와 행복한 이라는 happy 라는 형용사를 넣어주면 I am happy 라는 저는 행복해요 라는 뜻이 되는데요.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의 상태가 현재 해피한 상태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엔 또 다른 형태의 형용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공부하고 있어요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주어는 우리가 누가 공부하고 있냐라는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보통 한국어에서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는 나를 지칭할 때 주어를 생략하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공부하고 있어요 라는 의미로 I를 주어 자리에 넣고 있다라는 표현을 한번 넣어볼 건데요. 우리가 오늘 이 형식 문장에서 활용되는 비동사를 살펴보고 있죠. 자, 그럼 여기에 am이라는 뭐뭐이다 라는 비동사를 채워주면 주격 보어 자리에는 공부하고 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채워져야 공부하고 있어요 라는 의미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 전에 우리가 공부하다라는 study 라는 동사를 먼저 떠올릴 수 있겠죠. 이 study라는 단어에 ing를 붙여주면 공부하고 있는 이라는 형용사의 표현으로 바뀝니다. 공부하고 있는 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진행의 의미와 혹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ing를 사용할 경우 우리가 가까운 미래나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공부하고 있어요 라는 문장은 I am studying 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예문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 책이 도움이 돼요 라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주어 자리에는 은는이가 라고 해석되는 그 책이 라는 단어를 넣어 볼 수 있겠죠. 그 라는 가리키는 것이 정확할 때는 우리가 the 라는 정관사라는 것을 써줍니다. The book 하고 동사를 채워줄 건데요. 지금 이형식 문장 비동사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the book is. 우리가 아까와 마찬가지로 책이라는 단어는 I도 아니고 2인칭인 you도 아닌 제3의 것 그리고 S가 붙어있지 않은 하나라는 단수 표현이 쓰여있기 때문에 3인칭 단수로 보고 is라는 비동사의 형태로 채워주면 됩니다. 자, 그럼 주격 보어 자리에 지금 형용사의 의미인 도움이 되는 이라는 단어를 채워주면 되는데요. 도움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help 라는 도와주다 라는 동사가 떠오르죠. 하지만 help의 의미에는 도움이라는 명사의 의미도 있습니다. help라는 단어에 full 이라는 꼬릿말을 붙이면 helpful, 도움이 되는 이라는 형용사의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요. 저희가 오늘 학습한 내용에 따르면 주격 보어 자리에는 명사도 들어갈 수 있고 형용사도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는 도움이라는 단어의 help와 도움이 되는 이라는 단어의 helpful 두 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도움이라는 명사를 주격 보어 자리에 넣어줄 경우에 그 책은 도움이다 라는 어색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이 되는 이라는 형용사의 helpful을 주격 보어 자리에 넣어주면 조금 더 의미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문제를 풀거나 할 때 굉장히 헷갈리기 쉬운 부분인데요. 문법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주격 보어 자리에는 명사와 형용사가 둘 다 되기 때문에 도움이라는 단어도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정답으로 고르기가 쉬워요. 문법적으로 가능하지만 help라는 단어가 도움이란 뜻을 가지고 이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 의미가 어색해지기 때문에 여기선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형식 동사 뒤에 나온 보어는 주어를 보충해주는 표현이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해서 책은 도움이 된다 라는 이 책의 어떠한 성질과 상태를 설명해주는 형용사를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살펴본 정관사 더와 부정관사 어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부정관사라는 단어에서 부정의 의미는 아니다 라는 의미보다 정확하지 않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관사는 이와 반대로 정확하게 가리키는 것이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가셨을 때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어떤 요청을 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은 Can I get? 이라는 표현인데요. get은 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자,
bill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계산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to-go box라는 거는 to-go는 우리가 take-out으로 자주 쓰고 있는 포장의 개념이고 box는 일회 용기를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to-go box는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고 싶을 때 요청하는 용기를 말합니다. Can I get bill? 이라는 단어 앞에 라는 부정관사를 사용하게 되면 정확하게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서 아무거나 하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은 음식에 대한 계산서 가리키는 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럴 땐 the 라는 정관사를 사용하여 Can I get the bill? 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to-go box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가리키는 그것을 달라 라고 한다기보다 많이 쌓여있는 to-go 박스 중에 하나만 갖다 달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선 부정관사 하나만 갖다 주면 되는 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관사, 부정관사 예문을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 개념이 가장 큰 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두 단어를 구분하실 때 이 예문의 차이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문에 쓰인 어휘를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에서 쓰인 name, 이름이라는 단어와 work라는 일하다의 er이 붙은 직장인이라는 셀 수 있는 단어가 있었고요. listen이라는 주의를 기울여 듣다라는 단어에 er 붙이면 역시나 듣는 사람 혹은 청취자, 청자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happy라는 행복한,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형용사라는 단어도 있었고요. 동사에 ing를 붙여서 진행의 의미와 혹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고 있는 형용사 표현도 있었습니다. 돕다라는 help에 for이라는 꼬릿말을 붙여서 도움이 되는 혹은 유용한이라는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형용사까지 우리가 예문에서 활용한 어휘를 다시 한번 보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강 2형식 문장 비동사와 관련된 표현에 대한 학습은 여기까지이고요. 우리가 연습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